예,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내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 또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의혹 때문에 연예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죠. 과연 이성균 씨의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연예계 활동에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 허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성균 씨가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다른 배우들은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잘 자는 편이다.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던 것이. 대사죠. 네, 그 얘기가 이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 상황도 아니고 밝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사가 이성균 씨의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 이성균 씨가 주연급 배우로 주연으로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촬영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어쨌든 마약 관련자에게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건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배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리스크가 될 단초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영화를 촬영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촬영 행위라든가 광고 계약을 지속해서 해왔다고 하면 이거는 도의적 비난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도 연예인들이 너무 마약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팬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꼭 그런데 문제는 마약 범죄를 일으킨 다음에 복귀를 합니다. 2008년에 마약 투약했던 주지훈 배우는 4년 뒤에 복귀를 했고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았던 하정우 씨도 2년 뒤에 복귀를 했고요. 가수자 배우인 탑 씨도 2016년 대마초 흡연했지만 결국은 오징어 게임에 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연예계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균 씨의 아직 혐의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연예계에 너무 이 마약에 대한 마약 사범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오늘 보니까 내용 중에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이성균 씨 마약 의혹이 뭔가를 정권이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SNS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김승희 비서관 딸의 학폭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덮기 위해서 이 이성균 씨의 마약 사건 의혹이 터진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내사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일반 누리꾼들이 이거 덮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혹 제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경 부대변인은 공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잖아요. 우리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말의 무게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사실 근거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는 건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당 쪽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2번씩 재판에 출석하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이걸 터뜨린 것이냐 이렇게 또 프레임을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경 대변인을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김승희 비서관 딸의 배상 문제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마약 수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좀 울림을 줄 수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침 잘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